많은 것들을 보내면서 코로나19가 이제 드디어 다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우쳐지는 하루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VR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AI 중심 대학으로서 VR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더불어 이제 드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려 하는데, AR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AI 영역은 사실은 우리 영역과 좀 더 다른 애니메이션 내지는 CG, 컴퓨터 그래픽의 영역이라 우리가 실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괴리감과 거리감이 좀 있죠. 자, 사실은 AR의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를 굉장히 누렸던 것은 아마 몬스터볼이 생각이 듭니다. 몬스터.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 주에는 이제 VR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다면, 자, 오늘은 VR 연출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VR에 대해서 짧고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포인트는, 이 영역이 새로운 영역이라 무엇을 하든 간에 사실은 그 영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책자로 공부 좀 저도 하려고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책들이 없어요. 공부하고 싶은 책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탕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우리랑 가장 적합한 VR에 대한 영상 연출, VR 영상 연출에 대한 이야기, 뭐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후배 교수의 이론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엊그저께 오늘 낮에까지만 해도 다시 또 여러분들과 드론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드론을 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드론이 생기기 전에 그의 전신은 RC였어요. RC 헬기. 그러니까 헬기 모양과 똑같은 프로펠러를 달고 모형 헬기가 떴는데, 그것이 이제 모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카메라를 장착을 시키고 그 카메라에 장착되어진 영상에 원래는 사람이 타서 실질적인 헬기를 타고 촬영을 하는 그러한 것이 헬기 촬영이라고 하였는데, 근접 촬영이 안 돼요. 헬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멀리선 찍을 수 있으나 가까운 장면을 못 찍었다가 이 모형 헬기의 RC가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드라마, 주말 드라마 김혜자 선생님이 주연했던 엄마의 바다의 타이틀이 이 RC로 찍혀졌어요. 당대 사람들은 바스트인 김혜자 선생님의 얼굴로 크게 줌 아웃 빠졌는데 공중까지 한참 올라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저게 촬영이 가능한가? 근데 이제 지금의 오늘날에는 이제 드론 촬영이 너무 일반화되어져 버렸죠. 이렇게 환경들의 여러 환경들을 보면 과학적 기술과 예술의 감각들이 접목이 됐을 때 이걸 우리는 융복합 매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VR 가르치고 AR 가르치고 또한 MR을 가르치겠다라는 취지의 목적들은 이 변화하고 많은 것들이 수시로 기술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적응하겠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전통 형태의 필름으로 고집해서는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세대는 필름 세대를 모르죠? 필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필름으로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10년 전 선배들까지도 필름으로 찍어본 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유메스틱, HD, 그 다음에 SD, HD, SD 이런 형태의 유형의 테이프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는 현장에 필름 대신에 이제는 하드 디스켓이 이제, 그래서 하드를 한 장편 영화를 찍을 때마다 2테라짜리, 1테라짜리의 하드들이 한 20개씩 딱 스탠바이 돼 있어요. 항상 그 하드를 가지고 그 하드를 지우지 않고 항상 백업용으로 놔두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촬영되어지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개 정도가 촬영될 거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업영화나 또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하드가 3개씩 구워져요. 현장에서 하나 구워지고, 또 연출팀이나 제작팀이 하나 갖고 있고, 하나는 편집실로 보내요. 3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2개가 보완을 시켜줬다는 얘기죠. 사실 내가 7월 30일에 영화의 경우에도 사실은 필름을 안 찍고 테이프로 찍었어요. 테이프예요. 테이프를 찍어서 테이프를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테이프 현재 저한테 보관이 돼 있어요. 지금 어디에, 연구실이 어디에 있는데 120분짜리의 이만한 테이프죠. 이만한 테이프이 한 뭐 50개였는데 이 하나 테이프 금액이 12만원, 8만원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그나마 이것도 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필름이 요런 한 캔에 30만원 했으니까요. 그래서 영화 제가 35mm의 카메라로 마법의 성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단편 영화였었어요. 그런데 단편 영화 10분 찍기 위해서 60분을 촬영했는데 60분을 찍기 위해서 필름 값이 3천만원 나왔어요. 필름 값만. 뭐 현상비나 레가비 이렇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의 형태의 비용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불편을 했었어요.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것이 다 넘어갔죠. 실시간으로 편집을 해서 1대1 편집으로 했던 포지션들이 이제는 비선형을 통해서 클립을 갖다가 끊어서 갖다 붙이고 실시간으로 보지 않더라도 인풋과 아웃풋만 찍어주면 바로바로 클립들이 잘려서 붙여지고, 이런 것들의 간단함을 우리는 손으로 잘라서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다시 연결시키고 틀리면 다시 찢어가서 나중에는 이 잘라 붙이고 하는 이 필름, 러시 필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 필름이라는 것은 막 다루어도 된다라는 의미의 러시의 개념이 접근이에요. 그래서 편집용으로만 써요. 나중에는 뭘 보고 이걸 가냐 쭉 보고 오케이. 그러면 그 안에 엣지 넘버가 있어요. 이 엣지 넘버만 가지고 원 테이프의 원본을 이걸로 그대로 잘라서 붙이는 거죠. 이걸 우리 네가 필름이라고 하는데, 네가 필름은 어떻게 하느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한 돌 한 돌을 조심스럽게 붙여요. 그렇게 하지만 필름에 손상이 일어나는 순간 스크래치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파일이 전환이 됐고, 이제는 그 파일이 동영상 송출로서의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방송사에서만 동영상이 송출됐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공중파 방송 시절 때는 어떻게 방송이 송출이 되냐면, 대전 MBC하고 서울 MBC에서 서로 전파를 주고받을 만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방송 전파로 써서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레코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화되어서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올려서 전파로 쏘고 다운받아서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과거에 참 많았는데 이게 실용화 단계로 넘어선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과거의 구닥다리의 아날로그 방식들을 설명해 주는 이유의 적극적인 포인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VR, AR, MR은 첨단 미디어의 연출이고 제작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날로그 방식들을 이해하고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디지털 방송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사실은 이 테이프나 파일로 DVD 뭐 이런 걸로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중국은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라서 굉장히 늦이고 지금은 북한은 늦어요. 그런데 중간의 경험을 건너뛰고 바로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바로 디지털 방송을 건너뛰고 나머지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뭐 SD, HD를 다 건너뛰고 넘어간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소비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과거를 아니까. 과거를 알면 현재를 보이고 미래가 점치게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VR의 영상들을 제가 이제 계속 집요하게 내일도 사실은 학교 배경 전경을 VR로 찍으려고 그래요. VR로 찍고 그 다음에 드론도 촬영을 해서 이제 또 2021년에 학교 홍보 영상 내지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다른 화면들을 좀 더 다뤄볼까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VR과 드론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VR과 AR보다 많이 알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가능성들을 계속 심어주면서 나 역시 트렌드를 읽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과학은 과학으로만 끝나요. 그 과학을 아름답고 표장하고 그거를 승화시키는 것은 예술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3D 영화의 경우가 아바타라는 콘텐츠가 선풍적 인기를 끌게 만들었던 원인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죠. 1968년에 3D가 개발이 됐고 보급을 했는데 보급이 안 됐죠. 그런데 아바타가 3D 영화를 만들어서 보급하니까 한 방에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그 콘텐츠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VR이든 MR이든 AR이든 이 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성만 이해하고 그걸 맞춰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연출했을 때 그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안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을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4주차이죠. 4주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VR 영상 연출을 통해서 이론 강의와 함께 지금 휴가라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받았던 영화를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해줬던 작품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지 봤어요. 나는 저런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거 느낌을 좀 해주는데 지난주에 그걸 보여주려다가 학교 동영상, VR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죠? 뭐 이번 주 아마 오늘도 사실은 그 휴거라는 영화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사실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너무 미안한데 뭐 그냥 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보급되는 체제가 없어서 본인도 9기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되기가 어렵네요. 자, 이번 주 4주차 때는 이렇게 VR과 그냥 드론에 대한 DJI 회사의 민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VR에 대한 간단 명리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R 편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이 들어가는 타임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1일 23일이군요. 수요일. 21일은 월요일이니까 9월 23일 지금은 이제 공지는 다 해놨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봐도 뭐 그 말에 대한 반복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23일 날 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VR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아이템들을 2분 정도 내외로 발표를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작은 이 총 44명을 전부 다 할 수 없고 카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4개나 5, 6개 정도만 팀을 구성해서 다음 주 5주차까지만 각자 개별로 발표를 준비를 해서 뭐 PPT로 발표를 하든 영상으로 발표를 하든 한글로 발표를 하든 발표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인데 아이템과 콘텐츠가 얼마나 정확한지만 파악을 할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투표를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대표가 대신 누가 뭘 찍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위 정도를 뽑아서
그 아이템을 좀 연출하는 팀에서 팀장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거를 디벨롭 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 걸 그대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그 1위부터 10위까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가 됐다는 얘기는 보는 눈이 있다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괜찮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이라면 한 번쯤은 내 작품은 아쉽지만 버리고 그거를 좀 더 케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9월 23일 날 이 수업 시간이죠. 정확하게 수업 시간은 시작 시간을 얘기를 하면 자 봅시다. 수업 시간은 1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하되 3시간을 연속으로 수업을 하니까 저도 피곤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타임은 꼭 가질게요. 대신 들어왔는데 비디오를 끄고 블랙카메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조퇴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왜? 그거는 수업을 듣지 않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야만 그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안 그렇고 그걸 자유롭게 놔뒀더니 나중에 수업 끝날 쯤 되면 비디오를 열어놓은 사람이 40명 중에 불과 10명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수업의 질과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무조건 비디오를 킬 수밖에 없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껐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유죠. 그 시간부터 조퇴 처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줌은 얼굴을 본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여러분들 제 얼굴 보잖아요. 난 여러분들 얼굴 못 보거든요. 벽 보고 얘기하면서 벽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VR 동영상 연출, 영상 연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했던 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기핑이라는 얘기가 명관성이 있죠. VR은 스토리텔링만 갖고 형성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카메라의 매체고 테크닉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VR의 영상은 앞에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관객의 시점, 바로 카메라가 직결에 대한 개념이 적용인 거죠. VR은 1인칭 시점밖에 없어요. 자, 인칭으로 개념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든 것은 3인칭 기법이에요. 남을 옆에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관계가 없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볼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죠. 무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는 180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80도를 잘라놓으면 현재 모든 무대의 공연이나 영상에 관련된 일반 영상은 잘라놓거든요. 180도를 잘랐거든요. 180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180도 반대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게 클로샷이든 풀샷이든 관계없어요. 무대 연기도 마찬가지고 무대의 음악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180도를 잘라요. 그게 바로 무대와 객석의 사이가 180도 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VR은 이 180도를 보고 물어버렸다는 얘기죠. 360도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카메라가 관객의 시점이 되는 거죠. 1인칭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카메라에 찍혀진 화면들은요, 제3자가 바라보는 객관적 시점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VR 영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객의 시선이 카메라의 방향이 되고 시선의 움직임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이 전방을 봤던 내가 왼쪽으로 보고 싶다는 시선을 바꾸면 이게 카메라의 눈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다 1인칭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R은 곧 1인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왜 VR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신기해서 봤는데 나중에는 지루하죠? 왜 그러겠어요? 롱테이크 기법으로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롱테이크밖에 찍힐 수가 없어요, VR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VR의 영상들 중 픽스, 원형광장에다가 원점을 찍어서 세워놓았던 것들을 보세요. 정적이죠? 동영상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스틸 영상으로 스틸 카메라로 느껴지죠. 사실 VR 것도 스틸 찍히는 기능이 있어요. 스틸을 탁탁 찍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그 순간만 360도를 찍혀져요. 그게 원포인트라고 하죠. 자, VR의 영상은 원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실 원포인트 탁 지금 교실 안에만 보여지게 돼요. 자, 이것이 곧 VR의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기방이고 VR 연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VR 영상은 특징 중 하나가 롱테이크 연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기법. 그러다 보니까 컷 바이 컷이 존재하지 않아요. 또 컷 바이 컷 찍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나 저희 같은 영화협회나 또 영상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VR과 일반 2D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구분 지어주고 또 용도는 무엇인지를 찾아볼 때, 그러다 보니까 VR은 지금 또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실 그 영역들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됐어요. 실시간이고 녹화 방송이고 방송이나 영화가 갖고 있는 드라마에 VR라는 영역들을 스토리텔링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용도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봤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만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미술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인데 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그거를 느끼겠고 체험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세는 거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에서 오락의 기능에서 체험으로 바뀌었죠. 시선이 집중해서 컴퓨터로 다운받고 총 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내 몸을 움직이면서 1인칭 시점에 360도의 앵글로 찍혀진다. 이게 이제 영상의 연출이 아니라 그거는 영상의 연출이라기보다는 짜져 있는 프로그램에 인간이 들어가서 엔터테인먼트로 즐긴다는 개념을 끝난다는 거죠. 영화는 즐김이 있지만 작가주의의 형태의 유형을 존중해주죠. VR은 작가주의로 설명되거나 접근하기가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자, 연출은 굉장히 VR 연출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잡고 촬영을 하면 굉장히 뉴주의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리얼리즘에서 액팅 연기들이 좀 더 뭐야 왜 타임이 빨라 왜 또 역사를 모른 척해. VR 360도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360도를 이용하려면 옆에 사람들을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보는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게끔 해주게 돼야만 VR 영상의 연출이 이제는 원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180도 법칙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VR 영상의 연출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면 백전백승이요. 저거라고 나를 하면 정확하게 맞추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생각만. 자, 연출자의 섬세함이 굉장히 더 요구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니까 대충 가겠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긴박감과 역동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원포인트를 영화를 찍지 않고 카메라를 오픈카에다가 얹혀서 학교 전체를 쫙 돌았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좀 덜 즐겨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할 때마다 180도의 영상은 계속 다 찍히고 있는 거죠. 다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좌표에 의해서 어느 지점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그게 명확히 그려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상 연출은 정리해 보면
관객의 시점은 바로 곧 카메라의 시점이 되고, 카메라의 방향은 곧 시선의 움직임, 카메라의 움직임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이게 VR 영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몰입감 저해 등 이유로 컷을 지향하는 VR은, 자, 우리는 2D는 컷! 하고 앵글을 풀샷해서 바스트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VR은 그렇지 못해. 컷! 해줄 수도 없고, 그 지점이 360도라는 영역이라서 감히 우리가 기존에 했던 2D 영상에 접목을 시키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의 포인트를 가져라. 이게 TV 영상 연출의 핵심이다. 핵심. 자, 한 시간 쉬었다가 다시 또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세요.